내 앞에 있는 개인정보의 안내를 받아 실시간 문자 메일링 그로 지웁니다 바로 내 삶을 지켜 개인정보 보호 온입니다. 저 몰랐어요. 가입할 때 몰랐죠. 별 생각 없이 사실 가입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법인이 소지하든 소지하나든 한국에서 재화 서비스 제공하는 외국 업체는 우리 한국 개인정보법에 적용된다는 분명히 했고 물론 이제 바로 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이 알리 테무, 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파상 공세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고 있는데요.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2020년 8월에 예. 그 전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돼서 데이터 3법으로 포함된 개인정보법 통과돼서 네. 개인정보에 출범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개인정보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로 나눠졌었습니다. 네. 세계를 통합해서 개인정보를 통합해 그 이유가 이제 GDPR라는 세계 글로벌 트렌드가 감독 기관들이 정부로 독립돼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는 취지에서 예. 총리 직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알려진 알리, 테무 같은 이제 중국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부위원장님께서 중국에서 이 알리와 테무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지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 국민들이 예. 알리 테무를 이제 급속히 시장에서 확장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가 있던 걸 알고 요번에 사실 저희 인터넷 진흥원이 네. 중국의 대표처를 이제 공식 대표처를 출범시키면서 예. 이게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뭐 개인정보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금 정부 간 접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공식 대표처로 승격되면서 공식적인 일단 대화 창구가 저희는 열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예. 개인정보 거기서 이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중국 기업들에게 우리 한국 개인정보를 설명하고 네. 또 제가 가보니까 중국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데이터 3법을 만들었는데 중국도 데이터 3법을 만들고 저희가 2020년에 개인정보를 통과시킨 중국도 2021년에 중국 개인정보를 통과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예.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국 개인정보를 잘 설명해서 양국 간에 서로 각 나라가 개인정보를 잘 지키도록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개인정보가 그런 업체에서 잘못 유출될 수 있다. 네.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개인정보가 얼마나 잘 안 지켜지고 있는지,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는지, 실제 유출된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직까지 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유출까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예.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를 이렇게 활용하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고 있는데 특히 예. 해외 이전할 때는 해외 이전 국가 그다음에 해외 이전 보유 기간 이용 목적 또 이전받는 자의 성명이나 주민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해외 이전에 특별한 그런 동의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를 저희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그런 항목들을 잘 조사해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좀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건 결국은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서 중국 기업이나 중국 쪽에서 얼마나 공감을 해주고 대응을 해주냐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알리테무 포함해서 12개 중국 업체들 저희 개인정보 충분히 설명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가 뭐 충분히 저희 개인정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충분히 지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예. 이제 하나가 그쪽 업체 중에 일부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사업을 하는데 예. 제도나 법 그다음에 시스템 문화를 잘 몰라서 조금 이제 본인들이 조금 실수한 측면이 있으면 유예기간을 좀 주면서 적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줄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역으로 다른 나라 외에서 사업을 할 때 그런 제도나 문화나 시스템을 법을 적용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좀 그게 너무 급속하게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조금 강구한 측면이 있다 하면서 그런 유예기간을 주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의사를 제가 분명히 표시했고 네. 중국 업체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그 개인정보법을 잘 준수하면서 또 나중에 혹시 저희가 또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에도 잘 따르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방문하실 때 한중 네. 인터넷 협력센터 개소식도 개최하셨다 이렇게 네.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이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한국 그 인터넷 그 대표처가 예전에 이제 공식 기구가 아니라 연락처 같은 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예. 거기가 이제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개인이 유출돼서 중국에서 중국 불법 사이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기가 인지가 되면 저희가 중국 인터넷 협회를 통해서 예. 그거를 하면 1년에 한 4,500, 5천 건 삭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기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표적 협력되면서 사실 이제 중국과 어느 정도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생겼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